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자동차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갈 곳은 몇 주 전에 새로 생긴 멋진 명소와 그 주변에 함께 둘러볼 만한 곳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명소들 간의 거리가 멀지 않아 자동차로 다녀오면 당일치기 여행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그럼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새로 생긴 휴게소가 있어서 잠시 들러봤습니다. 이곳은 24년 말에 오픈한 예산 예당호 휴게소입니다. 새로 생긴 휴게소답게 정말 깔끔하고 넓었는데요. 요샌 휴게소끼리도 경쟁이라 뭔가 특색이 없으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휴게소의 특징은 바로 예당호 전망대인데요. 화장실 건물 위에 있습니다. 전망대는 그리 넓지 않지만 예전에 소개해드린 국내 최대 저수지인 예당호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아침 일찍 오신다면 예당호를 둘러싼 산 능선과 일출, 물안개까지 멋진 조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길이 급하지 않으시다면 한 번쯤 들러보실 만합니다. 오늘 저의 목적지는 충청남도 청양군입니다. 청양하면 청양고추가 떠오를 정도로 고추가 유명한 곳인데요. 오늘은 청양의 다양한 명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지난 11월 중순에 막 오픈한 칠갑타워 스카이워크입니다. 이 멋진 타워는 칠갑포 호수 물 위로 약 60m 높이로 서 있는데요. 특히 저 높은 스카이워크는 아래에서 봐도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아찔해 보이네요. 호수 물 위로는 부교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교는 칠갑포 둘레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교는 칠갑포를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마치 연천에 있는 무리길과 비슷합니다. 가을에 단풍이 한창일 때 이 둘레길을 연결해서 걸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가 참 많지만 이렇게 호수 한가운데 전망대를 세운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아주 넓지만 주말에는 꽤 붐빌 듯합니다. 전망대로 가려면 6층 높이의 칠갑타워로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로 주차장 주변에는 식당 한 곳과 농산물 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 자연사 체험관도 함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입장 시간이 남으면 천천히 이곳저곳 둘러보기에 좋았습니다. 칠갑타워 입장료는 성인 7,000원인데 상품권 3,000원을 돌려줍니다. 입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이고 4시가 입장 마감입니다. 돌려받은 상품권은 청양군 대부분의 상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 건물은 총 6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카페와 미디어 영상관도 있습니다. 2층은 작은 카페인데요. 재밌는 게 로봇이 커피를 만드는 로봇 카페입니다. (3층과) (4층은) 미디어 영상관인데요. 꽤 재밌고 콘텐츠도 다양하니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여긴 칠갑포를 주제로 만들었는데요. 사면이 모두 영상이라 꽤 실감납니다. 이곳은 케이블카를 주제로 했는데요.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주를 배경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 운석에 날라올 땐 너무 실감나서 저도 소리를 질렀네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열기구 체험시설도 있습니다. 스카이워크는 5층으로 가셔야 하는데요.
나가자마자 탁 트인 전망에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그럼 함께 걸어보실까요? 이 스카이워크는 출렁다리와 달리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이라 겁이 많으신 분들도 문제 없으실 겁니다. 바로 아래가 호수라서 더욱 높게 느껴집니다. 바람이 강한 날은 모자 꼭 조심하시고요. 몇 분 모자 날아가는 거 봤습니다. 스카이워크를 걸어가면 칠갑포 수상타워에 도착합니다. 높이 60m 스카이워크에 연결되어 더욱 높게 느껴지네요. 계단을 올라가면 더욱 멋진 전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칠갑포와 주변을 값산 칠갑산의 능선들이 한눈에 당깁니다. 이렇게 보니 호수 둘레길이 상당히 기네요. 중간에 수상 부교가 없다면 왕복하기 만만치 않은 거리겠습니다. 참고로 수상 부교는 칠갑타워가 아닌 출발점에서 걷는다면 따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스카이워크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입장권이 꼭 있어야만 이용 가능합니다. 입장권에 QR코드를 스캔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칠갑포 부교로 바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부교도 새로 지어서 아주 깨끗하네요. 출렁출렁 하는 것이 마치 배 위에 올라온 듯합니다. 겨울에 호수에 얼음이 얼면 더욱 멋진 트레킹을 할 수 있겠네요. 부교를 건너면 칠갑포 둘레길과 바로 이어집니다. 이 데크길은 칠갑포를 크게 한 바퀴 도는 코스이지만 전체 코스가 모두 데크길은 아닙니다. 단풍이 멋지게 들었을 때 둘레길만 크게 돌아도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칠갑타워에서 차로 15분 정도 가면 또 다른 명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천장호 출렁다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천장호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입니다. 청양 곳곳에는 고추 조형물이 참 많네요. 노래 칠갑산에 나오는 콩밤매는 안악내 상입니다.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이마에 땀을 닦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렁다리로 가는 길에는 이렇게 긴 네트 챌린지가 있는데요. 의외로 운동이 되는 재밌는 시설입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다만 꽤 흔들려서 마치 군대 시절의 유격훈련장이 떠오릅니다.
다리 아래쪽도 꽤 아찔하고요. 출렁다리는 천장 후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요. 이곳이 소금 장수가 호랑이를 만났다가 겨우 살았다는 그런 고개라고 하네요. 천장호 출렁다리는 2009년에 개통한 꽤 오래된 출렁다리인데요. 길이는 약 200m로 당시에는 국내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였습니다. 이 출렁다리는 가운데 있는 빨간색 주탑 기둥이 특징인데요. 청양의 특산품인 고추와 구기자를 형상화했습니다. 천장호는 칠갑산의 동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민물고기가 많아서 주변에 매운탕집도 많다고 하네요. 천장호 주변으로도 데크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 길을 따라 청양 알프스 마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의 후반부는 꽤 흔들리는데요. 진짜 출렁다리라서 밧줄을 꼭 잡고 걸어야 합니다. 다리를 건너면 눈부신 황금룡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곳에 살던 천년 묵은 황금룡이 자신을 희생해서 다리로 변해 아이를 살렸고, 이를 본 호랑이가 수호신으로 변해 칠갑산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갑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줬다는 설화가 전해지네요. 칠갑이란 이름은 만물을 구성하는 7가지의 근원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7명의 장수가 나올 산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출렁다리 근처 대치면 대치리에 가시면 음식 마을이 있는데요. 식사하기 좋은 곳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두부 요리가 유명한 곳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청국장과 비빔밥을 주문했는데요. 가격은 11,000원이고 반찬도 깔끔하게 나오고 오전에 많이 걸어서였는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이번에는 산속으로 향합니다. 붐볐던 오전의 관광지를 벗어나 오후에는 조용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청양에 있는 장곡사입니다. 장곡사는 신라 문성왕 850년에 창건된 천년고찰인데요. 전국에서도 보기 힘든 사찰의 배치와 국보와 보물들로 유명합니다. 입구에는 오래된 운항루가 서 있습니다. 운항루 옆에는 범종루가 있는데요. 멍멍이 한 마리가 잘 지키고 있네요. 범종루에는 큰 북, 즉 법고가 있는데요. 법고는 가죽이 찢어져 있습니다. 저 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코끼리 가죽으로 만든 북이라고 합니다. 이곳 장곡사는 칠갑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이기도 한데요. 561m 산 정상까지는 약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봄에는 벚꽃 등산로로도 아주 유명하고요. 운항로를 지나가면 아담한 장곡사가 나옵니다. 이곳이 특별한 것은 사찰 건물의 배치 때문인데요. 좁고 긴 계곡에 위치한 특성상 대웅전을 상하 2개로 나누어 배치한 유일한 사찰입니다. 아래쪽에 하대웅전이 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인 맞배지붕 구조입니다. 건물 자체도 보물이지만 내부에는 국보인 불상이 있습니다. 내부에선 촬영이 불가해서 멀리에서 망원 렌즈로 촬영했습니다.
하대웅전 위쪽으로 상대웅전이 있습니다. 작은 대웅전을 두 개로 나눴다니 참 신기하죠? 상대웅전 아래쪽에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마치 수호신처럼 서 있습니다. 이 나무는 무려 900살이나 되었고 2024년도에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대웅전 앞에서 내려다보면 한국 사찰의 고즈넉한 멋의 진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상대웅전 건물 자체도 보물이고 내부에는 국보인 열의 자상이 있습니다. 이 작은 사찰에 국보가 무려 3개나 있으니 청양에 오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장국사로 올라가는 입구에도 명소들이 모여 있는데요. 모르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우선 칠갑산 장승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큰 장승이 있는 테마공원인데요. 1995년도에 조성했고 실제 마을에서 제를 드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공원 중앙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장승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을 입구마다 하나씩 있었겠지만 요샌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모습의 장승 외에도 다양한 모습의 장승들이 참 많았는데요. 스님을 닮은 장승도 있고 동물이나 도깨비를 형상화한 장승들도 있습니다. 모양이야 어찌됐든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음은 모두 같은 거겠죠? 장승공원 건너편에는 청양 알품스 공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특이한데요. 알과 둥지를 중의적으로 표현해서 알품스 공원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네요. 공원 가운데에 있는 큰 하얀 알은 생명의 근원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 안쪽에 서서 내부에서 밖으로 찍으면 예쁜 사진이 나온다고 합니다. 알을 중심으로 크게 데크길이 있는데요. 데크길을 돌며 알에게 소원을 빌면 하나는 이루어진다고 하니 소원을 안 빌 수 없겠죠? 공원 바로 옆에는 백제 문화체험 박물관이 있습니다. 청양은 삼국시대 백제 땅이었고 다양한 백제 유물이 출품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던 물품들도 전시되어 있고 특히 1500년 전 토기 가마터가 발굴되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멍은 가마터의 연통 위치라고 합니다. 박물관 내부는 꽤 볼거리가 많고 알찼는데요. 이렇게 백제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기와들과 처마 장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억의 거리가 있는데요. 옛날 학교를 그대로 재현해 두었네요. 갈탄 난로 위에 있는 양은 도시락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우리 추억 속 한 곳에 자리 잡았을 그 옛날의 거리가 재현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청년 시절의 기억이, 어떤 분들에겐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아져 있겠죠? 오늘은 충청남도 청양의 여러 명소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새로 생긴 명소와 함께 주변에 가까운 명소들을 연결해서 다니다 보니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당일치기 여행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